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근 TV 정치인 토크 시간입니다. 우리 김철근 TV를 시작하고 나서 최대 조회수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셨는데요. 이준석 최고위원 때문에 김철근 TV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조국 장관.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초반에 한 1000명 구독자 늘리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1000명 즈음에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셔서 하여튼 20만 조회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덕분에 그 구독자가 지금 한 7,000명 정도 됐습니다. 기하급수로 올라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준석 최고의 그 위력에 대해서 새삼 실감 느꼈고요. 우리 이준석 최고가 돈 받으면 술 한잔 사라는데 내가 술을 아니고 뭐든 다 사겠다. 아니 이게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요. 이번에 우리 김철근 선배가 저희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대변인 되셨어요. 예, 거의 만장일치로 당연히 그건 김철근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회의 자리에 공교롭게 배석해 있었었는데 그렇게 돼서 철근 선배가 하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대변인이 가장 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 직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가서 사람들이랑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문의 들어오면 다 상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근 선배 돈 쓸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방송 구독하시면서 또 김철근 선배 그 방송 사랑해 주시면은 커피값 정도 벌지 않겠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그렇죠. 제가 한 1년 당대변인을 했고, 한 1년 정도 이제 구로 지역구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유승민 대표를 뵙고, 변혁의 대변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어제 왔었는데 오늘 직접 가서 뵙고, 흔쾌하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철근 같은 남자 김철근 또 명대변이 아닙니까 또 이제. 하여튼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고 이게 지금 당 사무처에 지원 인력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도 없기 때문에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실에 옷카페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당에서는 대변인 활동비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변형 모임은 당 자금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봉사직입니다. 완전히 제 개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유튜브 방송에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출연을 해주셔갖고 이제 광고비도 받게 됐고 커피값 나옵니다. 그런데 광고비 일을 좀 더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더 자주 출연해 주실 걸로. 예. 철근 선배 활동하는데 제가 도템 될 수 있다면은 제가 또. 박종진 형님한테 좀 덜 풀고 여기서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하고 독대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많고 대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공교롭게 또 민주당의 유력 의원들은 아니 그런 얘기가 있다 총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또 요즘 또 돌아가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거의 마치고 사실 당사자까지 혹시 상황이 생기면 기소를 하고 본인 스스로 옷을 벗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그 얘기 먼저 해보죠.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독대를 요청을 해서 독대가 안 되니까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데 그 점은 했을 수도 있죠. 사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보자고요. 검찰총장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를 임명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틋한 마음이 있으면은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 사람 임명하면 안 되는데 임명하려고 하면은 뭐라도 반대 의견 피력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대통령한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광고에 나오잖아요. 참 좋은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거 참
참 진짜 이건 안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은 왜냐면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미주알 고전에서 조국이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요,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독대를 요청하고 독대를 요청했는데 안 받아진다 그러면은 이러면 직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정보들을 알고 있었을 때 어떻게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종이 형태로 찌르르 올리면 당연히 중간에 이제 조국과 친할 걸로 예상되는 그렇죠. 청와대 문고리들이 다 문서 날려먹을 테고 오히려 자기가 역공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가 검찰청에서 이걸 들고 문재인이라는 대통령한테 얘기 안 해주면은 좀 약간 업무 중에 하나를 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 해도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저는 이건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다면 그게 뭘까? 예. 어떤 내용일까? 예,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은 수사를 좀 해야 나오는 것들이고, 뭐 표창장 이런 건 사실 좀 가벼운 주제긴 한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제3의 주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네.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나 청문회 내용 말고 제3의 어떤 다른 서울 대검찰청에서 지금 이제 투입한 수사팀이 특수 1, 2, 3, 4부, 그다음에 남부지검의 금융 번주 조사팀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선이에요. 뭐냐면은 그 금융점제 조사를 해야죠. 사모펀드 문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성 있는 영등포에 이제 관할하는 남부지검의 인사들이 투입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언론 기사 검색해 보면 항상 나오는 거, 방위사업수사부는 왜 들어갔느냐? 방위사업 수사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뜬금없잖아요. 방위사업수사부가 왜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그 하필이면 조국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간 사람이 김조원 카이 항공우주산업. 그렇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대표를 지냈던 분이 왜 거기 가 있느냐. 민정수석에. 그리고 또 왜 그 뒤에 후임으로 사실 안현호 씨라고 그 김종대 정의당 의원마저도 반대하는 인사가 내려갔느냐. 뭐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뭐 우연의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은, 그리고 언론도 추측도 못하지만은 윤석열 총장은 꼭 대통령한테 독대를 통해서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었을 것들의 가능성이 아닐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요. 그럼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에게 미리 내사 또는 뭐 고소고발 사건이나 아니면 그 제3의 어떤 다른 안 때문에 충정에 의해서 그렇죠. 적어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그 임명되고 그리고 그 청문회 하면서 들어온 것도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정도 권력자라고 하면요, 평소에도 검찰에 뭔가 엄청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예. 뭐 그 사람이 꼭 잘하고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 조금만 좀 잘못했다 생각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투서를 하고 할 텐데, 그 정보가 검찰로 가 있다면은 그 중에서 좀 위협적인 게 있다면은 이번에 얘기 안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거죠. 뭐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임명할 거냐 말 거냐를 반반했다. 네. 그런데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 조국 장관에 관련된 이런 독대를 요청을 하고 또 이게 임명이 됐을 땐 직을 건다. 이런 내용이 결국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니냐. 그래서 총장 대 대통령의 어떤 그 대결 구도에서 내가 내 임명권을 포기할 수 없는 거다. 뭐 그래서 임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거든지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본인이 문화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뭐 조선시대 절대 왕정일 때도 보면요, 어떤 왕은요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뭐 그냥 목을 치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왕은 신하들이랑 오히려 술도 마시고 놀고 그렇죠. 하면서 뭐 할 말 다 해봐라 뭐 하면서 모자 바꿔 쓰고 뭐 별짓 다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아무도 토달지 마라. 달면 이내 윤석열처럼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정말이에요. 우리 당에서도 보면요, 예를 들어 유승민계 활동하는 내부 문화 다르고, 그렇죠. 안철수계 활동은 내부 문화 다르고, 뭐 손학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 다르고, 예전에 보면 새누리당 시절 때도 보면요, 김무성계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김무성계 계신 분들 뭐 김성태, 김학용 그리고 김무성 대표 이렇게 앉아서 술 마시는 거 보잖아요.
이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가 존재한지가 약간 궁금해져요. 아, 그 정도로. 그게 YS계 사람들만 확실히 그게 느껴져요. 보면은 형님 동생을 넘어서 가지고 이건 뭐 그냥 뭐 술 마시면 이제 형 동생이 없고 뭐 이런 상황도 나오더라고 거기 보니까. 응?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 우리 뭐 친박계 이런 데 가보면은 테이블이 지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이지만은 절대 헤드 테이블에 앉으면 안 되고 반대로 어떤 의원은 초선인데도 앉아도 되고 뭐 그런 자기들 나름 문화가 각이 잡힌 문화가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바로 이런 걸 지적했으면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사후적으로 그런 문화가 세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정기관이든 어떤 그 정보기관이든지 간에 대통령이 하는 인사에 대해 가지고 아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임명되지 않을 만한 부적절한 첩보가 있다 봐요. 예? 그거 보고하려고 하겠어요, 이제 누가 보면은? 보고하면 이제 보고하면은 대통령이 인사권에 도전한다고 이렇게 공격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첫 번째 조치다. 이게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미 형성이 됐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요, 임진왜란 한때 보면은 그 신립 장군이 지기 전에 이일 장군이라는 사람이 상주에서 이제 처음 막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병사들 훈련 안 돼 있어 병사 훈련 시키면서 척후병 비슷하게 이제 뭐 민간인 하나가 와가지고 왜군이 곧 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사람들 어지럽히려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 그럼 내일까지 제 말이 틀리면 저를 죽이십시오 했는데 내일 되니까 진짜 알아서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바로 왔지 왜군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기 경보 체제가 마비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죠. 이제 그런데 대통령한테 그런 어떤 인사에 대한 첩보가 없으면은 대통령이 무슨 맨날 인터넷 검색할 것도 아니고 사람 뒤를 캘 것도 아니고 인사는 정확히 정보에 따라 첩보에 따라서 그렇죠. 대통령이 판단해야 되는데 첩보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보면은. 저는 이거는 제살 깎아먹기 하고 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총리한테 그런 질문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의도된 그 질문이라고 보고요. 거기 더 나가서 이른바 문바라고 할 수 있죠. 문바 사람들이 뭐 민주당에서 200만이라고 주장돼 있지만 서초동 검찰청장 청 앞에 가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뭐 이런 걸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결과적으로는 조국 수사를 적당히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사실 검찰 개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에 제가 뭐가 있냐면요, 엄청난 모순점이 있는 게 사실 이거 보세요. 자,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대충 둘러대는 게 뭐 피의 사실 공표나 이런 걸 하니까 수사 문화 개선해야 된다라는 검찰 개혁에 하나 얘기를 해요. 자,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피의 사실 공표나 이런 것들이 너무 횡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 검찰의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한다면은 또 한쪽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비판한 게 뭐냐면은 2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저인 방식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나온 혐의가 없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얼마나 상반되는 메시지냐면요. 그 성적표는 기말고사를 봐야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은 공소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공소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성과가 없냐고 비판하는 거는 중간에 흘려라라는 거예요. 중간에 흘려라라는 거예요. 흘리면 근데 흘렸을 때 또 허위사실 그 피의사실 공표라고 또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냐면 두 가지 메시지가 서로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왼발 들어 이런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딴 놈 와서 오른발로 들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그건 공중부양이. 그러니까 공중부양 하라는 건데 이게 진짜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아주 모순된 메시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뭐 그 자기들 200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지하철 최대 수용 가능량을 제가 10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용량이 10만 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답정너라고 가지고 보면은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거 상황이고 애초에 이걸 200만으로 부풀려야 됐던 이유도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촛불 시위가 맞아요. 6차 촛불 시위인가에서 그때 170만 170만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뻥을 쳤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뻥을 뛰어노는 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은. 아니 근데 그때는 그래도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다 차고 그때 그 180만이 홍보했던 집회에 실제 참석 인원이 종로통 뭐 태교로통 뭐 그러니까요. 이 양쪽으로 다 찼기 때문에 이 서초동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때 그래서 확인됐던 인원이 그
그 핸드폰 기지국 이런 거랑 이런 거 해서 그건 아주 정확한 수치인데 해방이 됐더니 53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왔다 생각 53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170, 180만이 뻥을 치긴 쳤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뻥을 쳐야지 이번에 할 수 있는 주장이 뭐냐면은 촛불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은 검찰 개혁을 향한 열망이 그때만큼이나 세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애초에 지리적으로 광화문역은 뭐냐면요. 광화문은 우선 광장이 넓고 그렇죠. 광화문역만 역출구를 봉쇄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거기 그 집회 오신 분들이 자 3호선 안국역, 1호선 종각 아니면 시청, 2호선 시청 을지로 입구, 뭐 여기 많죠. 5호선 선생님은 그 4개의 호선으로 분리해가지고 5개, 많게는 5개까지 4호선까지 5개 호선으로 분리돼가지고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럼 교통 용량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상당수 버스 노선도 거기를 지나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 법원 옆으로 그 터널이 생겨가지고 저쪽 뚫린 길이라도 있지 원래 그게 막힌 길이에요. 네. 그 서리풀 터널 생기는 거에 막힌 길에 내방역 가는 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수용 가능 인원도 적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통 용량이 거의 2호선하고 3호선밖에 없는 곳이라서 거의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분석했던 이유는 김밥 천국에서 우리가 하루에 뭐 1,000그릇 팔았다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요. 테이블 10개 놓고. 그렇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애초에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나는 그 서초동 집회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극렬 문파의 전국적인 그 집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시위라는 게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야당이나 재야 인사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집권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70년대 그 관제 데모 있잖아. 맞아요. 꼭 관제 데모를 21세기화 해서 만들어 놓은 관제 데모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 그 패거리 또는 떼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떼거리 정치를 하러 다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대통령도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대검에서도 내놨잖아요. 맞아요. 내놨는데 특수부를 대한민국의 3군데 서울, 부산, 대전을 빼고 나머지 특수부를 없앤다. 그 다음에 검사장들 전부 관용차 안 탄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외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 전부 불러들인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불러들인 검사들을 형사부하고 공판부로 배치한다. 이런 게 검찰 개혁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의 1번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그리고 구속시킬 수 있는 그게 1번입니다. 그게 검찰 그렇죠. 개혁의 1번이고 우리가 이런 예를 들으면 좀 뭐하긴 합니다만은 검찰 개혁, 검찰의 독립성을 얘기할 때는 동경지검 특수부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현직 단학가 수상을 구속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듯이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이에요.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건 뭐냐면 검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수사권도 있죠. 그러니까 수사 개시해서 종결하고 그다음에 그게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하잖아요. 그다음 기소를 해서 재판하는 공소유지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도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권을 조정을 해서 검찰의 힘을 분할시켜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검찰 계획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아까 설교 선배 말한 것처럼 수사의 독립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맞는 게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음식점에 가면은 그 집에서 하는 음식 메인 메뉴를 잘하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아, 그럼. 예, 가면 우리 뭐 가끔 착각하는데 뭐 욕쟁이 할머니 집 그래가지고 그러면 욕 때문에 맛있는 것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는 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욕쟁이 할머니가 있는데 욕은 찰지게 하는데 밥은 진짜 맛없어요. 그러면 거기 왜 가냐고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런 상황처럼 음식점은 음식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우리 형법이나 아니면 형사소송에 대해 가지고 이런 원칙을 좀 갖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안 되는 나라. 그렇죠.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안 되는 나라. 그렇죠. 그걸 바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는 잣대는 뭐냐면요. 이번에 검찰이 조국 장관 같은 정권의 2인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성역지 수사할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걸 갖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가보면 무슨 뭐 피의사실 공표를 했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 국민은 예전에도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지 말는지와 관계없이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할 때도 적폐 수사를 해내느냐 마느냐고 판단했던 거지. 그 중간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평가가 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안 나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검찰 개혁을 할 생각이 있다면은, 자, 검찰 개혁의 기본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대통령이 통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내려놓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공수처를 만들 게 아니라 검찰을 통제할 권리를 포기하면 돼요. 아니 공수처 만들어갖고 말 안 되는 검사들 지금 조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양손에 떡 들고 대통령 임명권을 공수처장도 있고 검찰총장도 있으면 양손에 떡 들고 이 수사권을 하겠다는 그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가 있었다.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이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 그럼 바로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 계좌 다 까고 다 잡아 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무가 사실상 중복이 아니라 완전히 일치하는 그렇죠. 그런 조직을 두 개 둔다는 거는, 그거는 싸우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도 보면 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 창 들고 이렇게 하는 구식군대랑 별기군이라고 신식군대 만들어 놨더니만은 이쪽이 대우가 안 좋다 해가지고 가 습격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흥선대원군 다시 오고 이게 뭐냐면은 검찰이랑 공수처랑 둘이 해놓고 니네 경쟁해라 하면 그건 경쟁이 아니에요. 니네 서로 때려잡아라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고, 그게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 일인지는 저는 뭐 전혀 아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보니까 한 정권 내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 청와대가 이 갈등하고 뭐 이런 구조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인가요? 저는 만약에 민주당 애들이 검찰을 공격하고 조국을 옹호하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야당 같아. 제가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되게 웃긴 얘기들 몇 개만 소개할게요. 첫째, 이재정 대변인이 200만 명의 영혼 이러면서 200만 명서를 대응당의 논평으로 박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짜장면이냐 한식이냐 논란이 붙으니까, 그게 누구더라? 민병도 의원인가? 누가 짜장면도 한식이다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인영 의원은 또 그 오늘편은 하다가 2천만의 촛불에 마음속에 촛불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여당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당의 기본 덕목은 선동과 투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여당의 기본 덕목은 안정과 운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선동과 투쟁입니다. 여당의 구호가. 이게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개혁, 즉 검찰 수사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없는 그런 어떤 독립성 있는 검찰을 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반전에 가까운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저는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안이 있다고 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뭔가 좀 거대한 게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뭐 나라별로 우리는 3권 분립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대만 같은 나라는 5권 분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3권에 더해가지고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를 담당하는 그 감사원인가 감찰원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부 플러스 그 인사혁신처 정도 되는 그거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사회에서 조국 장관 사태에서 문제된 두 가지가 뭡니까? 교육이나 입시 문제 있어가지고 독립성 나쁘지 않아요. 대만처럼 사건 그 학습원을 두는 것이.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그 감찰원.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권력을 대통령에게서 독립시킨다. 우리나라처럼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둘 다 대통령이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만 하더라도 감사원은요, 국회죠. 의회 감사원이에요. 그렇죠. 의회 감사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검찰총장, 연방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겸하고, 그렇죠. 각 주의 검찰총장은 직선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만약에 그런 어떤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조국 장관이 갖고 왔으면은 그래 저거를 위해서라도 한번 조국을 어떻게 밀어보자라고 할 텐데 그런 아이디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안 하죠. 왜냐하면 검찰을 개혁한다는 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자기 수적처럼 부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 대통령이 지금 절제된 검찰 권한을 2번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한테 지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 와중에 이제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결국 이 끝은 어디냐. 그러면 그 지금 부인이 곧 소환될 예정이고 아들, 딸은 이미 그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당사자까지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네. 지금 있는 상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윤석열 총장이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결국 기소할 건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면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거의 동의하는 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독이 오르죠. 독이 오르죠. 자기는 자기 일정대로 수사를 하면서 원래 하던 대로 저인 방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전에 내가 하던 방식에 대해 가지고는 박근혜 쪽 때려잡을 때는 막 윤석열이 영웅이다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왜 그렇게 저인 방식 수사를 하냐라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요. 첫째로는. 그렇지. 두 번째로는 본인은 어쨌든 기소해가지고 이 사람 유죄만 받으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번 판은 그런 판이지 어디에 몇만 명이 모인다 해가지고 끝나는 판이 아니에요. 그렇지. 예, 본인이 무슨 뭐 과거에 최동욱 총장처럼 뭐 약점 잡히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승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여권의 어떤 전략가들이 이런 식의 대응 전술을 꿈꿨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그 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 뭐 북한의 그 유력 그 언론에서도 뭐 거론을 하잖아요. 조국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그 극렬 보수 유튜버들은 뭐 북한 지령을 따른다. 뭐 저는 뭐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지금 하는 행태나 그 청와대 운영이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아 그런데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 같아. 대통령이 거의 왕 같아. 옛날에 왕 같아요. 지시해 총장한테 뭐라고. 결국은 그 밖으로 나오는 말과 실제 내용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조사, 수사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이 소리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할게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연설문을 뭐 했다 고쳐줬다 이렇게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거 대국민 담화할 때 이 사람은 저를 도와준 사람이고 그 연설문 수정이나 이런 것들에 그냥 도움을 요청한 바가 있으면 이게 아니라 나는 최순실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한다. 이렇게 했으면요 굉장히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최순실에 대해 그냥 그저 내 옆을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인보증을 서준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보증 우리 알잖아요. 사업하다가 보증 잘못 서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인보증을 서준 게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맞아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왜 여기다가 판돈을 걸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조국 장관 임명 과정, 그다음에 임명 이후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압박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아니 예전에 보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실 때도 아들 홍삼토리가 구속될 때 뭐 우리 애가 참 착한데 잘못됐으면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엄정한 수사 하라고 다 이제 촉구해야 되는 것이고 김영삼 대통령이 안 그랬습니까? 보면은 예. 저는 아니면 뭐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몰랐다는 걸 계속 피력하든지 뭐 이게 있거든요 다 보면은.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그거랑 궤가 달라요. 예. 근데 진짜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내가 한 20년 넘게 여의도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른바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해봤는데 아니 왜 조국 장관을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리고 장관이 됐더라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일주일 만에 낙마한 사람도 있고 15일 만에 낙마한 사람도 그렇죠. 있고 예. 아니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낙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서서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날 문바들이 다 모여서 시위하고 그 다음에 뭐 검찰을 완전히 막 포위했고 압박하는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다 나와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당신이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완전 저는 얼마나 웃긴 게 있었냐면은 이번에 그 이인영 대표였던가요? 누군가 나와가지고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검찰들한테 떡 돌렸다는 거예요.
돌릴 수 있죠. 고생했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떡 돌렸다는 게 옛날에 떡값 돌렸다 뭐 이런 건 줄 알고 그래? 그런 정도의 혐의가 있어? 그러면은 자기한테 진짜 떡을 돌린 거예요. 물리적인 떡을. 아 그럼. 떡을 진짜 쌀로 된 떡을 돌린 거예요. 근데 그 떡을 그럼 산 거냐? 아니야. 그냥 지지자들이 보내준 거를 배분해 준 거더라고 보니까 수사팀에다가. 아니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떡을 뭐 발신지 불명인데 떡을 돌려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떡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디다 나눠줘야 됩니까? 수사팀에게 격려하는 떡인데 수사팀에 나눠줘야지. 근데 그런 거 갖고도 문제 삼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지. 뭐 하고 싶은 게 뭔가 지금 민주당은. 저는 근데 이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이 원래 성격대로라면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장이 딱 완성되는 순간 사퇴할 것이다. 사퇴를 하고 나는 내 소임을 다했다. 그 나머지 국민들이 평가해 줄 걸 믿는다. 이러고 나오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멋있긴 한데 이제 문바들이 뭐라고 공격할 거냐면은 너 일부러 조국만 수사하고 패스트트랙은 안 하고 튀는 거지 뭐 이런 거. 또 그렇게 얘기할. 그렇게 튀일 가능성이 개연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문석열 총장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뜬금없이 또 이제 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둘 다 같이 종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예, 둘 다 거의 동시에 마무리되는 순간에 뿅 하고 갈 생각이 있다. 하여튼 지금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공개 소환을 거의 천명해왔잖아요. 그렇죠. 해왔는데 대통령이 연이은 절제된 검찰권 얘기가 나온 이후로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했고 실제로 비공개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 지휘부라 해도 이분들이 워낙 액션이 다양하니까 예를 들어 그때 뭐 압수수색 좀 했기로서니 거기다 대고 뭐 짜장면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무슨 여자 둘 있는 집에 들어갔다부터 해서 뭐 5만 가지 그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그냥 언론 취재를 받으면서 들어오기는 모습 중에서 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기절을 한다든가 기절을 한다든가 이게 검찰도 이제 그 상상하기 싫은 이런 범주의 이 버라이어티한 걸 너무 많이 보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가 센 사람 기가 세고 기가 약한 사람 기가 약해요. 근데 그 동일 인물인데 그 증거인멸하러 동양대 컴퓨터 들러 나갈 때는 굉장히 당당하고 씩씩한 인물이고 압수수색이 갔을 때는 굉장히 이제 장관이 전화 바꿀 정도로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은 상태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 뭐 어디 또 갔더니 또 입원했다고 봤더니만 또 그 아는 분이 얘기하는 병원인 것 같고 이런 이게 너무 버라이어티하니까 분명히 그 언론이 많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거기다 장관은 집에 가면서 뭐 케이크까지 사들고 가 그거 찍히라고. 이 일가의 그런 어떤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도 이제 좀 학을 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보면요 조국 장관 일가의 방어 전술은 여론전이에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여론전이지 법리 다툼이 아니에요. 예? 조국 장관은 소문이라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케이크 들고 하면서 뭐 이렇게 가정적인 아버지 모습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전화 바꿨다 이거 보면은 뭐 남편이랑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법리로 따지면 전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뭐 케이크 빼고 근데 있는데 다 이제 뭐 인간적인 면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면 감성을 좀 자극하려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장 그 포토라인에 서면은 희한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저도. 그래서 이제 결국 검찰은 이제 그 대통령의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냥 딴 게 아니라 불안할 것 같아요. 이분이 뭘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안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 수사가 거의 막바지로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법무장관 조국이 되고 나서 여러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죠. 대통령 보고도 했고 민주당의 당정 협의도 했고 뭐 다 하면서 결국 검찰 개혁이라고 내놓는 것은 거의 별로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알맹이가 없는 거고 그것도 거의 이제 쇼잉 비슷하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한 2달 정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2달 정도를 지금 조국을 위한 조국의 대한민국이잖아요. 이걸 빨리 좀 해소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번에 이거 고구마 줄기 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그 원래
정유라 이대 부정 입학이 처음 터졌을 때 그때 그게 박근혜 탄핵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제가 계속 주목하는 건 윤석열 총장이 왜 방위사업수사부 같은 것을 투입했을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모펀드 이런 걸 갖고 그냥 대통령의 독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가정 하에서 저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뭔가를 수사하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준석 최고위원님하고 말씀 잘 나눴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에서부터 임명, 그 이후에 여러 얘기, 검찰총장의 진퇴 문제, 그리고 오늘 굉장히 그 마지막에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렇죠. 이건 우리 모두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비정상적인 옹호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도 뭔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판에 보면은 맞아요. 유시민 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요. 뭐에 씌인 거 같잖아요,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 네. 이인영 대표,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적당한 사람들은 다 그냥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뭐에 씌인 것처럼 막 난리 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예. 오늘은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